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기아 EV6 시승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새로 선보인 전기차 EV6 타고 오늘 시승 진행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하시죠.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확연히 다른 주행의 질감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조용합니다. 엔진 소음이 사라진 탓이죠. 엔진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용한 실내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 아주 잔잔한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릴 뿐이고요. 노면의 잡소리 거의 들리지 않고 에어컨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요. 실내의 정숙성, 내연기관의 그것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가속을 하면 전기 모터의 자연스러운 회전을 이용한 가속감, 아주 자연스러운 가속감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차 239kW, 그러니까 325마력의 힘을 냅니다. 상당히 강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과거에는 300마력이 넘는 힘, 상당한 고성능의 차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이었는데, 친환경 자동차에서 이런 강한 힘 누릴 수 있다니요. 고성능을 추구하는 전기자동차, 조금은 어폐가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라고 한다면 고성능보다는 효율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EV6는 좀 더 고성능을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 컬러를 갖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아이오닉 5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런 브랜드 컬러를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GT 모델을 설정을 해 놓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세계적인 고성능 모델과 견져도 하나도 뒤지지 않는 0-100 3초대의 EV6 GT 모델이 있죠. 내년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그때가 되면 좀 더 짜릿한 고성능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만으로도 충분히 고성능을 누릴 수 있지 싶은 게,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적용을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쭉 가속을 하면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이 작동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서요, 훨씬 안정된 주행의 질감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고속 주행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타고 그렇게 고속 질주 마구 하는 건 자기 모순일 수도 있는 거죠. 편안하게 안정된 주행 자세를 보이면서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주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강한 힘을 바탕으로 다이나믹한 주행 질감을 느끼기에도 손색이 없는 스포츠카 뺨칠 정도의 성능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지금 75%가 남았네요. 주행 가는 거리 219km. 자, 20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을 때 공차 중량 2055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6.3kg 정도가 되는데요, 6초 정도의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기 모터를 활용한 초반 가속이 우수하다는 점을 보면 6초 전후에 이 차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쭉 킥다운 버튼,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보면 그 가속의 느낌이 보통은 아니다 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주행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 3개의 주행 모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스노우 모드, 그러니까 눈길 주행 모드가 되네요. 자, 이렇게 제법 빠른 속도에서도 반자율 운전, 조향에 스스로 개입을 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ADAS 시스템이고요. 반자율 운전의 작동 수준이 상당히 높다 싶은 거고요.
자, 왼쪽으로 차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죠.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2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을 스스로 해낸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주행보조 시스템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디테일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완전 자율주행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겠죠. 어쨌든 현 단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행보조 시스템 확보를 했다 싶고요.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충전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한 충전이 일어나죠. 자, 고속주행에서도 노면 잡소리 잔잔하게 들어오고요. 시멘트 도로여서 노면에서 올라온 잡소리를 완전히 없애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100% 순수 전기차다가 보니까 세단이냐 SUV냐 이런 보디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자유스러운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있죠. 역시 이 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훨씬 자유스러워졌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극한적인 속도까지 밟아보는데요, 상당히 편하게 고속주행까지 달려가죠. 사륜구동 시스템이 출력이 더 강한 거 아시죠? 앞에도 별도의 모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 시스템에서 더 강한 출력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넓은 화면에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또한 증강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갈림길에서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또한 사각지대 감시장치와 연동을 해서 좌우 후측방에서 오는 차들도 알려줍니다.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자,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는 회생제동 시스템의 단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른쪽 시프트 업 방향을 계속 오래 누르고 있으면 레벨 1, 레벨 0까지 올라가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오토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패드를 한번 누르면 자, 레벨 1이고요. 레벨 2가 됩니다. 그리고 레벨 3가 되면 좀 더 강한 회생제동 시스템 만나게 되고, 레벨 4 맥스에 이르러서는 I 페달이 작동을 하죠. 원 페달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생략하고 가속 페달 하나로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밟으면 달리고 가속을 떼면 아주 강한 회생제동 시스템이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작동을 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줄여주는 거죠. 힘이 넘치네요. 일단 힘이 넘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기대 이상의 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운전자의 기량을 넘어서는 오버페이스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았죠. 출시 첫날 2만 대 넘게 계약이 됐고요. 사전 계약 기간 동안에 3만 대를 기록을 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첫날 2만 대가 계약이 됐고, 이미 올해 출하량, 올해 예정 물량 넘어섰을 테고요. 아마 내년 물량도 거의 다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살까 말까 고민한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사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줄 서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조금씩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 좀 부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충전 요금이 계속 오르죠. 앞으로 전기차에 주어졌던 혜택들이 하나씩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게 될 겁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주어지는 혜택이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건 오산입니다. 갈수록 좀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기차를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후회가 없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디자인이
아이오닉 5와 EV6를 놓고 볼 때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이오닉 5는 좀 펑퍼짐한 그런 느낌이 있죠. 40, 50대 풍채 좋은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요. EV6는 그보다는 좀 더 날렵한, 뭐랄까, 디자인적으로 좀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습니다. 각자 보는 눈이 있고 각자의 판단이 다를 테니까요. 이제 파워트레인 그리고 플랫폼이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하니까요. 똑같다고 본다면 선택의 기준이 디자인에서 좀 더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이제 도어에 매립되어 있다가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핸들. 그러니까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을 적용하는 이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죠. 디자인적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기능적으로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이유가 큽니다. 같은 면에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에 화면을 이용한 이런 부분이 EV6에는 없죠. 아이오닉 5에는 있습니다. 거울로 된 아웃사이드 미러를 왜 없애는 이유는 공기 저항을 줄여서 에어로다이내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울이 사라진 자리를 역시 비슷한 크기에, 좀 작기는 하지만 비슷한 크기의 카메라가 대체하고 있다라는 것, 좀 아이러니합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와인딩 로드를 1입구불 저립구불 좀 넘어가 보는데요. 무게중심이 낮은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주 높은 수준의 코너링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퀴가 노면을 꽉 붙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립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코너를 차근차근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코너링 성능이 아닌가 싶고요. 조용한데 아주 날쌔게 움직이는 느낌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전기차로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게 상당히 또 색다른 재미를 주네요. 내연기관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상당히 조용한 가운데 다이나믹한 즐거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다이나믹 좋다. 자, 이 차 메르디안 오디오 적용하고 있죠. 오디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오디오 소리 들을 수 있는데요. 넓은 실내에 잔잔하게 깔리는 고품질의 오디오 소리, 오디오 사운드 함께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메르디안 오디오 시스템은 옵션입니다. 충전하는 게 또한 그 문제죠. 77kWh 짜리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지는 이점이 있는 대신에 충전하는 시간은 좀 더 오래 시간이 필요를 합니다. 하지만 초고속 충전기 이용을 하면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약 18분 만에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약 5분 충전을 하면 100km 갈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충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에 대한 부담도 크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 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 필요한 충전 시설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 필요한 충전 시설에 내가 찾아가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맞춰서 동선을 짜야 하는 번거로움 혹은 수고스러움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가지 주행보조 시스템이 있죠. 고속도로 주행보조 2, 전방 충돌 방지보조, 측방 충돌 방지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보조, 안전 하차보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도 있습니다. 키에 보면 직진 후진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차에 내려서 이 버튼으로 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필요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충실하게 채워놓고 있지 싶고요. 자, 20인치 타이어를 적용했을 때 이 차의 연비 kWh당 4.6인데 좀 거칠게 이 차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연비 kWh당 4.3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뭐 고속주행했고 급가속했고 계속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렸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얌전하게 평소처럼 운전했다면 훨씬 더 좋은 연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워낙에 연비는 운전자하기 나름이죠. 좀 더 차분하게 이 차를 다루면 kWh당 5km 정도는 충분히 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롱레인지 어스 기본 가격 5,595만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사륜구동 넣고 선루프, 메리디안 오디오 이런 기능들 차근차근 넣은 이 시승차의 가격 6,243만원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받고 하면 5천만원대 초반에 이 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 우수한 편의 및 안전 장비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EV6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프라의 문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뭐 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도 충전의 불편함을 걱정하면서 전기차 선택을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는 충전기들, 충전 장비들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충전 시설을 비롯한 전기차 관련 인프라의 정비, 또한 소비자의 편의성들이 좀 더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전기자동차의 12V 납축전지가 앞에 엔진룸, 아니 모터룸인가요? 어쨌든 과거 엔진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700V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에 12V 배터리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건 물론 다른 전기자동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V 배터리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V 납축전지는 이 전기자동차에서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현대기아가 먼저 12V 납축전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편함이라기보다는 현대기아차에 거는 기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차에서 가전용 전기장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밥솥, 에어컨 뭐 이런 혹은 토스터기, 전열기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비상시에 집에 정전이 났다거나 혹은 아웃도어 캠핑을 할 때 이런 부분 상당히 유용하겠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기존의 전력 시장을 약간 교란시키는 그런 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용 전기가 누진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굳이 가정을 해보자면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계를 피하기 위해서 차로 일단 전기를 받아서 가정용 전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억지로 가정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전력 요금 체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V2L의 어떤 그 장점 못지않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허점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 거죠. 물론 저 개인적인 걱정일 뿐입니다. EV6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기자동차다, 상당히 완성도 높은 전기자동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자동차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로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전기차로서의 퍼포먼스, 주행 가는 거리, 배터리의 성능, 디자인의 역량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우수하거나 앞서가는 경쟁 브랜드들을 앞서가는 면모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는 벤츠 EQA를 선택을 했지만 아마 EV6를 선택을 했어도 크게 후회는 하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떤 주행의 품질은 물론이고 디자인, 인테리어의 품질 수준 역시 상당히 높다 라고 보입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EQA를 뛰어넘죠. 주행 가는 거리나 어떤 그 동력 성능적인 면에서도 다른 전기차들에 뒤지지 않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전기차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겁죠. 그래서 내연기관의 시절에 현대차, 기아가 상당히 후발주자로서 선두주자들을 따라가기에 참 바빴고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전기자동차 시대에서는 명실상부한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아 EV6에 큰 기대를 걸면서요, 오늘 시승은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